안녕하세요. 내일부터 출근 제리멘토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그 채용 공고를 저희가 분석을 하였는데요. 그 토스 코어의 바리스타 직무였었죠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핀더가 자기 소개서를 썼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평가하고 첨삭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우선 제가 도핀더의 자기소개서를 쭉 봤는데 어떻던가요? 전체적으로 잘 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핀더는 진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러나 그 안에서 본인이 이제 처음에 마음먹고 야, 이 일을 잘해야지 하고 쓰다가 좀 약간 좀 등한시 하다가 갑자기 좀 시무리해서 쓰는 그런 패턴들이 저는 좀 보였던 것 같아요. 맞나요? 제가 그때 카페에서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보셔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 한 군데서 막혔다.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끊고 다시 썼는데 제 생각에 그때부터 집중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쓴 글을 사실은 지금처럼 다 자세히 읽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들 지원하잖아요. 맞죠.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하나 읽기는 사실은 정말 불가능해요.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, 파란색, 노란 색깔이 다 다르면 괜찮은데 정말 이 갑자기 그 회색 톤이 약간 명암만 달리하면서 계속 그게 눈앞에 있다고 하면 나중 되면 정말 구별이 안 되죠.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어.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잘 썼어요. 제가 보기에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썼어요.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회사에 관심도 있구나.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구나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관심 있게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. 그래서 분명히 보여요. 이 관심 있어서 쓴 거다. 좀 뿌듯하네요. 전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주고 싶으세요?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잖아요. 우선은 잘한 점은 전체적으로 요청한 리퀘스트를 반영을 하고 추가를 할 때 엄한 걸 추가하지 않은 지무 역량을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잘했고, 이런 전체 구조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나는 회사에 바라는 점도 얘기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점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틀적으로 봤었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왜 지원하고 이 직무에 이런 게 필요한데 나 그거 다 들고 있다. 그리고 나는 회사에 바라는 거는 이런 건데 나는 입사한 회사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 자기소개서에서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따들어가기 시작하면 우선은 좀 나도 보고할 때는 늘 마찬가지만 앞에 서론이 길면 사실은 당장 이렇게 인상이 써지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지. 좋으신 분은 그래도 좀 약간 참으면서 들으려고 하시는데 대부분 결론부터 빨리 얘기해줘야 돼. 내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적인 것들을 요 소제목으로 딱 줘야 돼. 관심 있게. 내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눈길을 확 끌만한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써주는 게 되게 좋지. 그래서 토스코 바리스타는 바리스타가 아니다. 그럼 딱 보면 그럴 거 아니야. 이게 뭔 소리야. 되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. 그런 다음에 결론부터 제시해주는 거지. 토스코 바리스타는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질문에 답을 주는 출발점으로 이제 출발점을 확실히 지원하게 됐다. 그래서 얘는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겠나라고 나 이제 덜 궁금해 하잖아. 그래서 좀 본단 말이야.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거기에 대한 근거, 그 다음에 예로 쭉 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. 저는 이 지원 동기를 쓰면서 제가 노린 전략은 뭐였냐면 저 스스로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. 야나도 전략이라고. 토스코어의 그 채용 공고를 보면은 바리스타라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카페라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이 토스코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보여서 나도 고민하고 있어. 괜찮은 전략이야. 네, 그러니까 항상 뭐 면접이나 채용 같은 거 얘기하실 때 소개팅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. 진짜 그 소개팅처럼 우리 둘은 뭔가 좀 맞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으로 저는 이렇게 구성했어요.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
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글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모든 자기소개서의 시작은 지금 도핀더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뼈대되는 생각부터 정리를 하고 컨셉을 정하고 거기서 살을 붙이는 게 되게 좋고, 그래서 퇴고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환시키면서 글의 가독성도 높이고 논리적으로 타이트하게 정리해 놓는 게 되게 좋고, 가급적이면 간결한 거에 있어서 빡 떨어지는 게 좋지.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구구단이라는 알고리즘을 코딩으로 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 100라인에 떨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5라인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. 100라인보다 5라인에 하는 게 누구든지 생각해도 명쾌하다고 생각하잖아. 똑같아. 자기소개서도 내 얘기를 100줄을 쓰는 것보다 30줄 안에서 간략하게 쓸 수 있다면 그게 더 훨씬 좋은 거야. 그리고 그렇게 간략하게 쓰려고 할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툴이 두괄식 서술이다. 그렇죠. 두괄식 소제목도 눈길을 끌면서 그 소제목에 대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딱 풀어주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, 그 다음에 그거 근거에 대한 예, 그 다음에 맨 끝에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환기적인 얘기를 해서 내 생각을 한번 딱 보여주면 되는 거지. 그래서 나는 최고의 형식은 이 형식이라고 생각해. 네, 그렇게 지원 동기를 고쳐갔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그 다음으로 직무 역량을 썼어요. 제일 첫 번째로 많은 동료와 협업하고 일한 경험. 사실 채용 공고에는 3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점장 혹은 매니저 이렇게 썼는데, 사실 그거는 뭐 3년 이상 일했다라는 저는 한 문장이면 될 것 같아서, 그래서 거기는 그냥 생략하고 바로 그냥 이제 팀워크, 많은 동료와 협업하고 일한 경험으로 넘어가는데, 난 지금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직무 역량에서 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라인을 하나하나 쪼개서 다 넣은 거잖아요. 네. 되게 잘한 거예요. 그래요? 사실 별 생각 없이 했어요. 아니야, 진짜 잘한 거예요. 왜냐면 난 이런 사람 필요해 그랬더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해줬잖아. 그러니까 완전히 매칭이 된 거지. 그러니까 진짜 잘한 거야. 아니, 저는 왜 그렇게 썼냐면 너무 막막해가지고 채용 공고가 있잖아요. 아, 이게 소가 뒷걸음질이다 뒤잡으면 근데 아니, 자유형식이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. 아, 진짜 잘했어.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회사가 궁금해하는 거를 들려주고 할 수 있음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. 너무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했어.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제가 마지막에 쓴 문장을 제일 처음으로 옮겨두셨어요. 그렇죠.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다 비슷한 패턴으로 가니까 이 첫 패턴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정을 한 거죠. 똑같이 앞으로 끌고 왔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쭉 얘기했고, 그 다음에 이건 도핀더가 이건 해야 되는 건데, 지금 나는 5년 동안 일해서 이런 걸 했어. 그런 예를 단적으로 하나를 보여준 거고, 그러면은 이게 4년의 관점, 4년이란 긴 기간 동안 팀워크가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잖아. 그죠.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우르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좋아할 만한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약간 디테일한 거는 좀 아까 우리가 둘이 있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대명사 같은 건 제발 좀 안 썼으면 좋겠어. 그런 조직이 뭐야?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변명을 하자면 그런 그 분량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.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면 길어지더라고요, 좀 글이. 그러니까 길게 쓰고 그거를 다시 태그를 하면서 이런 대명사가 아닌 다른 말로 줄이는 연습을 해야지. 어떻게 한 번에 돼.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. 자기소개서 쓸 때 며칠이 걸리나요? 아, 몇 시간?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지.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.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. 이게 몇 시간에 이게 끝내야 되는 일이야? 아니야. 이게 남이 1시간 쓴 게랑 상관없고 일주일 써도 상관없어.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쓰라는 게 중요하니까. 그러니까 쓰고 그런 거 태교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제발 좀 단문으로 좀 써. 단문으로. 뭐뭐 하였고 하였으니 하여서 하였다. 아, 이러면 네. 막 머릿속으로 안 그래도 좀 내가 얘기했잖아. 답답하다고. 근데 머릿속이 힘들어. 그러니까 단문으로 쓰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빡빡빡빡 떨어져. 네, 맞아요. 굉장히 읽기 편해. 딱 한 가지만 생각해. 면접위원이 되게 피곤한데 이 글을 봐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지. 그리고 면접위원이 생각하게 만들지 마. 그냥 내가 한 편에 그냥 쭉 읽었더니 이해가 됐어. 그냥 이렇게 돼야 돼. 그 안에서 막 꼬고 돌고 막 이래버리면 나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는데 못해. 왜냐면 다른 좋은 글이 되게 많거든. 그래서 뭐 저는 되게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되게 좋았고 사실은. 처음 지원 동기요. 근데 직무 역량 가면 갈수록 뭔가 힘이 빠지고 어디가 제일 힘 빠졌어요? 중간. 중간? 중간 어디?
바리스타에 대한 직업의식, 사명감, 그리고 나 입장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사고, 이게 나는 제일 쓰기 싫은데 쓴 사람 같았어. 사실 진짜 고민 안 하고 쓴 거는 성장하는 조직에서 필요한 일을 찾아 진행해 본 경험 그쪽이에요. 아, 이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양으로 때우고 있구나. 사실 이런 성장하는 조직에서 필요한 일을 찾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긴 한데 그게 저는 좀 너무 이거 가지고 이게 좀 보잘것없는 경험이 아닐까?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.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. 좀 그런 거를 많이 못 썼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창의성, 뭐 어떤 최대의 성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이 위축이 되는데,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창의성과 최대의 성과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제일 좋아요.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대의 성과가 창의성이라면 이미 세상은 혁신이 이루어지고도 남았고, 그치. 그 결과로 인해서 뭐 말을 할 수 없는, 그냥 그런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크게 되는 거고, 그런 씨앗들을 보고 가능성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해요. 근데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. 어떤 거냐면 뭐 주점을 했는데 뭐 주점에서 뭐 효율이 안 나서 뭐 인력을 재배치했고, 그때 뭐 갈등이 발생해서 설득을 하고, 이런 뭔가 좀 되게 자기적이고 뭔가 늘 있는,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만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. 그렇게 해주면 좋고, 그 다음에 그 다니엘 멘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야, 이거 쓴 거 봤는데, 너 보고 나서 좀 의견 좀 줘봐 그랬더니, 얘는 약간 이래. 좀 임팩트 좀 있게 하래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사내 카페를 만들겠다.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해. 마케팅스러운 거. 그런 것도 좀 넣고, 그 다음에 이거 나도 동의한 거 하나. 여기서 최고의 그 바리스타잖아요. 네. 근데 바리스타는 그런 감성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괜찮아. 이 사람은 잘하는데 커피가 되게 맛없어. 그럼 안 되지. 그러니까 야,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거는 진짜 내가 바리스타를 해서 기본적인 그런 스킬이 있는지를 표현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줬고요. 사실 토스 채용 공고에서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입사 후 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, 입사 후 토스코어 바리스타로 기대하는 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1차원적으로 기대하는 점? 나는 이런 걸 기대하지 하고 솔직하게 썼는데,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입사 후 토스를 위해서 내가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진짜 세계 최고의 사내 카페로 만들 포부를 가지고 일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줘. 그것도 되게 좋지.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입사 후 토스한테 기대하는 점이기도 하고. 난 되게 멋있게 느껴져. 그러니까 면접위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되게 보고 싶을 것 같아. 이거 봐라. 여태까지 항상 주는 대로만 했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그릇이 틀린 거지. 그러니까 정말 그 직무와 그 회사에 미쳐야 된다니까. 알겠습니다. 근데 계약직. 김학세만. 아니면 나 같으면 진짜 내가 한 거 사진 찍어서 가거나, 진짜 내가 가고 싶잖아. 난 진짜 바리바리 다 싸두고 갈 거야. 거기서 라떼 하나 만들어주고. 난 진짜 수단 방법을 안 하고 난 뭐든지 다 할 것 같아. 그 방법도 있네.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지. 그게 가능해? 묵어봐. 그러면 저 가서 커피라도 한 잔, 내가 하는 걸 내리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가능하냐. 근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? 웃기지 마. 어디 한번 해봐라. 해보세요 이럴걸? 그러겠죠. 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.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디테일함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디테일함이 사실은 근거고 생명이거든. 근데 저는 좀 디테일하게 쓰지 않나요? 그냥 잘 썼다니까? 진짜 우리 카페 가까이 진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. 나도 맨날 거기서 예배 끝나고 오시는 거예요. 맞아. 그 타이밍에 빵이 안 나와. 그럼 빵 나오는 타이밍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사장님이 그걸 몰라요. 네, 여기서는 사장님이 뭐 딴 거 다 총괄하시느라 바빠서 그랬다 이렇게 쓰긴 했지만,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 사장님 맨날 보트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라 안 하고 맨날 매출 안 나온다고 사람들 갈고 그랬어요. 세상은 아름다워.